네, 2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을 공부할 적에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 다음에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서. 자, 그런데 이제 TAT 2급에서는 이거 플러스 또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에도 탭이 4개가 있는데요. 나머지 3개 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 수출실적 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명세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 재활용 폐자원 이것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이거 빼고는 여기 있는 거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22페이지 보시면 매출 유형이 나오는데 TAT 2급은 여기 있는 유형이 전부 다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FAT 1급에서는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요 3개 유형만 출제 범위에 넣었잖아요. 근데 FAT 2급부터는 TAT 2급부터는 어떤 유형으로 한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잘 익숙한 유형인데 나머지 유형을 이제 많이 경험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입 유형이 51번부터 62번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FAT 1급에서 우리가 해본 게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거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추가적인 거 우리가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뭐 특성을 다 미리 읽어보고 하는 거 좀 지루하니까요. 나중에 뒤에서 그 실무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가는 것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실 때는 그때 따로 컴퓨터에서 해볼 수 없고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그때 읽어보시면 돼요. 책만 가지고 있으실 때 이게 뭐 유형이 뭐가 있었지 하고 쭉 읽어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지루하지 않게 이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224페이지에 있는 표도 바로 유형에 대한 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실습 수행과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니까 과세 매출은 11번이잖아요. 11번 유형에 관한 연습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한림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이걸 입력하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처리하자 그랬으니까요. 전표 입력하고 분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거 들어가셔서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7월 1일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은 11번, 품명은 컴퓨터, 수량은 80, 단가는 50만원.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한림사.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그랬어요. 발급 전송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한다. 분계는 이것을 보니까 현금으로 밑에 거래 현금 결제 내역 보이네요. 1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입금 전표로 차변에 4,400만원 현금, 대변에 부가세 수금이 400만원 부채 증가, 대변에 제품 매출 4천만원은 수익 발생이죠. 자, FAT 1급에서는 상품 매출이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 네,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자, 226페이지 2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베스트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7월 2일 날입니다. 복수 거래니까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서 품명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7월 2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에서 복수거래 단추 누른 다음에 컴퓨터 20, 단가 50만원, 엔터, 노트북 50, 단가 80만원, 엔터, 확인, 합계금액 5,500만원, 거래처 코드는 베스트원, 베스, 전자세금란은 1번. 자, 밑에 결제관계를 보니까 외상미수금란으로 되어 있죠. 제품은 외상분계하면 돼요. 외상미수금에서는 2번 외상분계.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다음 3번도 해보겠습니다. 한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코드로 5001번에 등록해라. 이게 이제 신규 거래처라는 얘기예요. 자,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5001 엔터, 박기현, 주민등록번호죠. 개인이니까 0번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거기 비고에 있네요. 750 627 123456 틀렸다. 제가 75061 박기현 전체 이메일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 네. 이렇게 추가 거래처 등록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에 가서 날짜는 7월 3일로 바꾸시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유형이 11번입니다. 품명의 노트북,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거래처 박기현, 전자세금 1번, 분계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혼합. 네. 세 번째 줄에 차변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32만원을 받은 거죠. 132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바꿔야 돼요. 은행으로. 한국은행 보통 이렇게 보통예금에 여기 거래처까지 잘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취득원가는 1,500만원이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1,300만원이네요. 당기의 상각비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의 장부금액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1,100에 공급을 했죠? 그러니까 200만원 처분 손실이 나오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유형자산 매각에 관련된 분계가 제일 복잡한 분계였죠. 굉장히 복잡한 분계였죠. 자, 7월 4일 날짜 입력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4일.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다 10일이에요. 10일. 품명의 승용차 매각 공급가액의 1,100만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기로 했고, 분계는 혼합으로 분계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유형자산 처분 분계 오래간만에 해보죠.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코드를 고치고 1,100만원이 아니고 취득원가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거기 1,500이다 라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1,500만원 입력하시고, 자, 엔터 쳐서 세 번째 줄로 내려왔으면 차변으로 바꿔야죠. 3번 차변 하고 나서 저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합니다. 209라는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인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서 주어진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만 입력하면 되고요. 당기분을 계상해라 그러면 당기분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 더해 줘야 돼요. 근데 당기분 상각은 안 한다. 그러니까 200만원만 상각합니다. 200만원만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차감시키면 돼요. 자, 네 번째 줄에 우리가 요 121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그 결제관계를 입력해야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죠. 미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미수금이죠. 왜냐면 이게 컴퓨터가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미수금. 외상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면은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금액은 1210만원.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이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차액이 마이너스 200만원이라고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손실을 본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실은 차변이죠. 그래서 3번 차변하신 다음에 유형 입력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쳐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 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유형자산 매각거래 분계를 잘 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번 과세 매출로 7월달 거래를 말이죠. 4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4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1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서 2기 예정과세기간으로 조회를 하십시오. 네, 전자에 매수 4매.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우리자동차, 한림사, 베스트원, 주민등록 기재분 하나.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세금계산서 4매가 여기에 반영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간은 7월부터죠. 7월부터 9월까지죠. 네, 1번에 다 들어가죠. 1번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금액란에 들어가고 부가세의 합계가 세액란에 들어가죠. 1번에 들어간다. 자, 이거 여러분들 부가세 평가시험 나중에 이제 언제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부가세 평가시험. 이거 아니고 우리 시간표 한번 꺼내 볼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관련된 평가시험을 언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냐면은 7월 4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7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자, 부가세 평가 때 이거 이거 냅니다. 뭐를 내느냐? 제가 이만큼만 작성을 해 놓을 거예요. 이 양식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양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매출거래, 매입거래, 매출거래 1, 매출거래 2, 매출거래 3, 이렇게. 그다음 매입거래도 1, 2, 3,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세금계산서 그림으로는 안 해주고, 세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면 뭐를 냈을까요? 예,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공급가액은 얼마, 부가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으로 이렇게 거래를 여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 거래를 보고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가세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부가세 신고서 완성하라고.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서에 여러분이 채워야 될 칸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얗게 만들어 놨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안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박스만 채우면 돼. 예, 그래서 매입의 박스, 매출의 박스 이렇게 그려 놨는데 이 거래를 보면 이 거래는 이 거래하고 합쳐서 어디다 넣으면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다 채우셔야 돼 이걸. 그런 문제 한 문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이 뭐였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승용차를 매각했다. 아니면 컴퓨터를 우리 제품이죠. 제품이든 상품이든 이렇게 재고자산을 팔았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한 거, 매각한 거는 다 1번에 기입하십니다. 1번에요. 아시겠죠?
신용카드로 만약에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 여러분 몇 번에 기입해야 돼요? 예, 3번에. 현금 영수증도 3번에 기입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 그러면 5번이죠? 네, 영서에 5번. 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FAT 1급 하면서 부가세 신고서를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입력하면 이게 어디에 반영되는가, 또 이 자료를 입력하면 이게 여기에 신고서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계속 봐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계속 잘 보셔야 돼.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게는 안 내요.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 세액은 얼마.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거는 이거 여기에 들어갈 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거. 두 건이 합쳐야 될 거면 두 건을 합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완성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11번 과세매출, 이것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4건 다 해봤고요. 227페이지부터 하단부터는 풀이가 나와 있어요. 2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거는 FAT 1급에서는 안 다루죠. FAT 1급에서는 영세율 매출이라는 게 아예 시험에 내지를 않았어요. TAT 2급은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세율 매출. 두 가지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뭐가 두 가지냐? 아까 우리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거를 연습하는 문제로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그게 영세율이었어요. 그게 영세율.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연습했던 것은 과세를 영세로 바꾸어서 발급하는 그런 것을 연습했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거는 영세율이다라고 우리가 발급할 때, 그러면 아까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영세율을 세금계산서로 발급만 하면 신고할 때 자료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추가적으로 더 작성해야 돼요. 그게 무슨 서류인지, 그거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지식.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의 경우는 16번이라는 수출매출이라는 유형으로 메인매출조회표에 입력을 해야 하고요. 로컬 LC, 즉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에서는 12번 영세매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유형이. 그러니까 영세가 두 가지예요.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16번.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12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내국법인 간의 거래인 거죠. 내국법인 간의 거래. 직접 수출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외국회사인 거죠. 외국법인이거나 외국회사.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요. 외국회사에게는 우리 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국내 서식이에요. 국내 서식.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건 필요로 하질 않아요.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할 때는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뭘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영세 매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출실적 명세서, 이거는 이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이거 작성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12번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것을 함께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성하는 거 실습하는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영세율은 유형이 두 개입니다. 12번 영세 매출, 16번 수출 매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는 로컬 LC,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또는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에 우리가 공급한 시기는 내국 신용장에서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와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가 뭐예요? 재화를 공급한 날, 그날을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내국 신용장에 표시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원화 표시 금액은 원화 금액으로 적용하고, 외화 표시 금액은 공급 시기일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외화가 있으면 기입하고 외화가 없고 원화만 있으면 그냥 원화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 국내 신용장, 내국 신용장에서 원화하고 외화를 다 표시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할 때 두 가지를 다 입력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국내 법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래이고요. 서류로서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서류가 있어야 되고, 영세율 첨부 서류 이걸 전산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이건 이제 수출대금을 받았을 때 아니면 외상으로 했으면 사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유무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급 시기는 우리가 선적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통관 수출 신고를 마치고 선적하기 전에 그 제품을 모아두는, 잠시 보관해두는 구역을 우리가 보세구역이라고 부르죠. 보세구역. 그 보세구역에 있다가 이제 선박에다가 선적을 해야 그때부터 선적하는 날짜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과세표준, 수출품의 공급 시기, 즉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되고요. 수출품을 공급 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했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선불을 받아서 원화로 바꿨으면, 선적하기 전에 원화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그거 원화로 바꾼 금액이 바로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선적하기 전에 바꾸지 않고 외화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제품을 선적하고 나서 나중에 수출대금을 받았거나, 즉 외상매출금이죠. 그런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해라. 이해되시죠? 예, 선적일의 환율입니다.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는 수출실적 명세서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필요 없고요. 수출실적 명세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난에 기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영업부에서는 베스트 1에 컴퓨터를 납품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국 신용장의 번호는 이렇게 되고 개설은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했고 발급 날짜는 7월 11일 날 발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공급 시기는 내국 신용장 발급일이에요. 7월 11일로 우리가 요 세금계산서 그렇게 돼 있네요. 작성일자 7월 10일로. 그래서 7월 11일 날로 메인 매출전표에 이것을 12번 영세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메인 매출전표 가시겠습니다. 7월 11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이 이제 11이 아니고 12예요. 품명은 컴퓨터고요. 수량 30이고 단가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이죠. 거래처는 베스트 1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발급 전송하는 걸 생략하고 전자입력합니다. 그래야 전자난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전자입력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밑에 보니까 외상 판매했네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조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맞죠? 그러니까 분계는 외상 분계를 해야 돼요. 2번.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1,50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이 1,500만원, 수익 발생.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거래는요, 우리가 영세율 첨부 서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를 입력해주는 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우리 책에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줬냐면 이게 내국 신용장이다 하고 내국 신용장 자료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 거예요. 예. 그림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항목만 주었어요. 내국 신용장 번호는 이렇게 되고 개설은행은 이렇게 되고 발급 날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뭘로 봐야 돼요? 내국 신용장에 공급가액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자, 여기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이죠. 월은 지금이 7월이죠. 그래서 여기 7월만 선택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구분에 가면은 명세서가 있어요. 예, 구매 확인서나
여기 내국신용장 다 명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1번 하시면 돼요. 자, 서류명에서는요. 서류명에서는 내국신용증이라고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내국신용장 사본도 제출해야 되고 이것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발급자에다가는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발급일자는 2023-0711 자료에 나와 있죠. 그 날짜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이건 내국신용장 선적일자는 우리는 국내 업체 간에만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 그러니까 베스트원이 언제 이걸 선적할지는 알려줬으면 여기다 입력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죠. 예. 우리는 다만 지금 베스트원에다가 7월 11일 날 컴퓨터 30대를 팔은 거예요. 예. 베스트원이 언제 선적하는 건 지금 모르니까 이건 비워두시면 돼요. LC번호도 몰라요, 아직은. 예. 이 LC번호는 내국신용장 번호입니다. 예, 이거 입력해야 돼요. 자, L2023 하이폰을 아마 넣어가면서 입력해야 될 겁니다. 하이폰 넣고 50A 또 하이폰 넣고 12345X 그렇죠? 네, 하이폰 넣어가면서 LC가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LC 번호 하면은 거기 자료로 준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비고에는 뭐 입력할 내용이 없으니까 엔터를 치시고 통화 코드 우리 한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블 클릭을 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세요. 국가명에다가 한국 하면은 251번 한국이 KRW라는 통화 코드 보이죠? 네. 환율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통화니까.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단기라는 건 7월이니까 2기 애정신고 기간에 제출할 금액 원화에다 기입하시면 돼요. 네. 원화에다가 1,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거니까 1,500만원 입력하시죠. 단기 신고분에다가도 원한 안에 입력하세요. 1,500만원. 네. 이렇게 여기 단기 제출분과 원한 안에 그 다음에 단기 신고분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내국신용장 건이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여러 건이다 그러면 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입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분히 입력하시면 이건 뭐 어려울 것이 없죠. 저장 단추 없는 것은 자동으로 저장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베스트원의 컴퓨터 30대 영세 매출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이것은 끝났어요. 다음은 2번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한 거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국 블루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내고하기로 하겠다는 것은 수금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거래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대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BL상 선적일은 7월 14일이다. 네. BL은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우리 수출에서 쓰는 그 양식인데요. 아무튼 BL상이든 어쨌든 선적일을 우리가 알아야 이날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돼요. 7월 14일로. 그리고 원화로 환가할 원화를
계산, 즉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7월 14일 날에 이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자,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결제 금액 49번에 있는 이 120만 달러, 이걸 가지고 선적한 날에 환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12만 곱하기 여기 있는 환율 1054.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딱 들고 12만 곱하기 1054.4 1054.4는 하면은 126,528,000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계산기에다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 메모지에다 이걸 딱 적어놔야죠. 이것을 공급가액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예, 계산기에 다 계산도 해놨고. 그러면 선적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7월 14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 7월 14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유형이 몇 번이냐 하면은요 12번이 아니고 16번이에요. 16번도 영세율이에요. 예. 그래서 16번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품명은 거기 그 수출 실적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수출 신고 필증에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영어로 써야 되느냐? 이건 국내 기관에서 우리가 이건 우리 회사 장부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안 써도 됩니다. 영어로 써도 물론 되고요.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되고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컴퓨터. 자, 수량은 거기 신고 필증에 보면은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300. 단가는 그냥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단가는 또 환율로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단가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공급가액만 정확히 넣으면 돼요. 아까 공급가액을 우리가 아까 이게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126,528,000. 그것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어? 126,528,000. 126,528,000. 126,528,000 맞죠? 네. 자, 거래처는 그 수출하는 상대방 회사가 거래처입니다. 아까 자료 설명에 BL, BL로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별로.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관계없어요. 수출신고 필증은 증빙이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우리가 선적일의 환율로 적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네, 아까 내고를 언제 하기로 했냐면은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7월 말에.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에요. 분계를 2번으로 하면 돼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억 2,652만 8천 원. 제품 매출이 1억 2,652만 8천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하나 더 입력해야 돼요. 뭐냐면은 16번 유형으로 입력할 때는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나서 이것도 작성해야 돼요.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걸 작성해요.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무엇 작성하시오, 무엇 작성하시오 이렇게 콕콕 집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밑에 어떻게 나오냐, 1. 뭐를 하시오, 2. 뭐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자, 기간은 여기 과세기간으로 입력하면 돼요.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입력을 하면요, 위에 여기가 집계가 돼요. 위에 여기에 집계가 되는데, 제가 이제 부가세 시험 보는 날 여러분 이거 작성하는 거 문제를 냈어요. 이 양식을 제가 딱 그려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위에다가 이 양식을 그려 놓고 네모 박스에다가 막 말로 설명을 해요. 미국의 블루사에다가 얼마치 수출을 했다. 며칠 날이 선적일이고 환율은 이렇게 된다. 또 하나 더 적었어요. 일본의 무슨 회사에다가 제품을 수출했다. 선적은 언제 했고 환율은 이렇게 된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합산해 가지고, 건수는 2건이겠죠. 외화 금액은 만약에 이게 100달러고 요 엔화가 만약에 100만 엔이다. 100만 엔이다 라고 하면은 이 단순히 그냥 더하면 돼요. 100달러하고 100만 엔을. 그러니까 여기 외화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100 이렇게 그냥 숫자를 1:1로 그냥 더하세요. 그 원화 금액은 얼마냐? 이거는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달러를 달러 환율 적용해 가지고 원화 계산하고, 또 100만 엔을 1엔당 얼마인지 적용해 가지고 한화를 계산하고, 그래서 1 더하기 2 그 금액을 원화로 여기다 적으면 돼요. 자, 우리는 밑에다가 하나만 입력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입력하는 것은 요 하나 입력한 것이 여기에 그냥 합계란에 딱 들어가겠죠. 하나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걸 2개로 넣는다 이거예요. 2개. 2개를 말로 설명으로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수출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요령으로 여기다 합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하이폰 없이 여러분 232페이지는 신고 필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906 20 하이폰 없이 넣으면 자동으로 하이폰 들어갑니다. 이거는 400130X 하이폰 제자리에 들어가죠. 14번에 선적일, 기적일. 선적일은 아까 앞에서 알려줬죠. 우리 전표 입력한 날짜예요. 7월 14일 2023 07 14라 이거죠. 통화 코드는 이거는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통화 코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국 검색할 때 한국 했죠. 여기는 미국을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USD 맞죠? USD 맨 위에 거 확인. 환율은 1054.4죠. 1054.4. 외화는 아까 결제 금액이 외화예요. 12만 120000. 그러면 원화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 환율이 곱해져 가지고 126528000.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입력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한 건. 외화 금액은 12만. 뒤에 여기는 소수점이에요. 뒤에 점점점 00은. 그 다음에 원화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로 이걸 낼 텐데
다 많이 틀려요. 이걸 낼 때마다. 왜 틀리는가 봤더니 미국 달러 이제 이렇게 여기다 입력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에다 쓰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자꾸 잘 못해요. 계산. 예? 여러분 회계에서 우리 계산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덧셈을 정확하게 더하셔야 돼요. 선적일의 환율 만약에 1054원이다 그러면 1054 곱하기 여기 12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놓고 그러면 이 금액 나오겠죠? 예, 이걸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 하나 제가 내놓는다고 그랬죠? 엔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엔화는 환율이 이제 엔화의 환율은요 발표를 할 때 1엔당 얼마 이렇게 발표 안 하고 100엔당 뭐 10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100엔당 100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엔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곱하기 1000원 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100엔당 1000원이니까 100만 엔이면 10원을 곱해야죠. 10원. 100엔당 1000원이니까 이걸 100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한화로 계산해가지고 이 금액하고 여기 달러 계산한 걸 더해서 여기 원화 금액의 합계를 쓰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는 것이 그 계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계산 정확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엔화는 100엔당 몇 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처럼 100엔당 1000원이다. 그러면 10원이에요. 10원. 1엔으로 따지면 10원. 그래서 엔화에다가 10을 곱하셔야 돼. 만약에 100엔당 950원이다. 그러면 1엔당 9.5원이에요. 나누기 100을 항상 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이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세 기간에 수출건이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밑으로 10건이 쭉 작성되겠죠? 전표도 10건으로 입력하고 수출 실적 명세서도 7월부터 9월 사이에 여기 10건으로 작성되고 메인 매출 전표도 10건으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수출 실적 명세서 건은 여기에 유형이 12가 아니라 16 직접 수출 16. 그래서 직접 수출은 16이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수출은 12. 네, 12. 그래서 영세율이 12가 있고 16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는 것은 아까 12 베스트 1에다가 컴퓨터 30대 팔은 거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됐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는 건 생략하고 부가세 신고서에만 어디에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 다시 작성되죠. 자, 영세로 처리한 것 중에 5번으로 들어간 것과 6번으로 들어간 것이 있죠. 5번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6번은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가 바로 직접 수출이에요. 여기가 16번 직접 수출. 네. 직접 수출은 6번에 과세표준을 기록해야 되고 내국 신용장 발급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여기 5번.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FAT 1급에서는 12번과 16번 유형은 출제하지 않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출제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과제 풀이 보시면은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을 거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것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